한 학기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한 학기 동안요? 네. 이렇게 역시 일이었어. 지난주도 그랬는데 한 학기 동안이라니까지.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정신 안 차리고 계셔서. 죄송해요. 네. 한 주는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네. 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아니 제가 원래 오늘은 날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바깥으로 한번 학교 구경도 잘 못하시고 그러셔서 복도 팀은 나가요. 네 한번 불러보고 언제쯤 일정을 잡으면 될까 하고 다 불러봤더니 덕분에 운동은 좀 한 30분 산책했죠. 근데 오. 아직 꽁치 안 폈어요. 그렇죠. 네. 진짜. 그리고 아직 춥고 네. 경상도로 폈던데. 아니 저 어제 저희 그 나주 쪽에는 꽃이 폈다고 손주하고 어디 놀러 갔다고 사진이 올라와서 여기도 그런가 그러고 여기 또 햇볕이 잘 되는 쪽이라 근데 여기가 산이 가까워서 그런가 거의 콧멍으로도 안 나온 데가 더 많더라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첫 시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또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한번 이제 지금 4학년이시잖아요. 네. 제안서 같은 걸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회사에 기안서 쓰지 않으시나요? 부하 직원들이 기안서를 올려놓거나 그러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거나 할 때 아니면 기업에서 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도입하고자 할 때 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획서나 뭐 해서 대표한테 품위서 올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서를. 계획서까지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제안서예요. 좀 다르잖아요. 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비슷한 것만 써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 하는 제안서들은 몸에 익숙하시죠? 왜? 늘 보셨고 왜 필요한지랑 숫자로 쫙 써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미리 예상 답변을 생각을 해서 예상할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미리 메모를 하시거나 거기다 보고서에 같이 첨부하거나 아니면 들고 가시잖아요. 설명하려고. 똑같아요. 예, 다만 그게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른 부분이 조금 아직 생경하신 거죠. 어색하신 거죠. 안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사회 현상에서 임상 현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수치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어색한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그냥 만만하게 봐주세요. 사회복지도 만만해요. 예, 행정 업무는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행정이 하나잖아요. 서류를 남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보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프로포잘이란데 그러면 그냥 머리 아프기 시작해 라고 시작을 하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점점 자신이 작아져요. 예, 저희도 과장급 이상이면 그래도 8년, 9년, 10년 차가 됐는데도 프로포잘 하자 그럼 새해에 대해서 이제 보통 한 2월, 3월이면 제안서 작성하는 거 외부 그 재원공고체 많이들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예. 죄송한데 그런 친구들이 좋은 제안서 쓰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면 그게 이건 제안서는 잘 써서 뭐 무조건 1등해서 돈을 받아와야 자기가 업무의 효과나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처음부터 생각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아 그러면 뭐 흙 하나 모래 운동장에 가서 가만히만 있어도 놀거든요. 아무 놀이기구 없어도. 그래야 되는데 제안서 앞에만 딱 쓰면 학교에 배운 대로 왜 필요한지 사회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학술적인 자료나 통계 자료를 얻어서 꼭 신뢰성 있는 것만 갖다가 써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꼭 대학교 논문 레포트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스스로 고정한 틀에 갇혀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산으로 가죠. 예.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점점 산으로 가니까 계속 혼나죠. 왜 배가 산으로 가? 하고 혼나죠.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수업 들으시면서
조금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아무 때고 말씀하세요. 그걸 내가 지금 이해 못했거나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왜 다른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제안서가 프로포잘이 쉬워요. 여러분들 늘상 하시는 게 제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어쨌든 내가 편한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너 술 먹고 말고 일찍 오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예. 그걸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예.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제안서예요. 예. 그리고 아예 제안이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죠.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거냐. 저도 평가위원이지만 평가위원 가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의 문제, 아이들 청소년 자존감의 문제, 아니면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면 학원을 안 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학원을 보낼까? 아이들 학원에서 출석률을 높여서 아이가 뭐 학생 수준에 맞는 지식을 아니면 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방안들을 제안을 한번 한다고 해보죠. 프로그램이든 서비스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고, 관련 법률이 어떻고, 사례관리가 어떻고, 통합사례관리가 어떻고, 시천은 어떻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화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배우셨어요. 너무 깊이 배우셨어요. 예. 다 아세요. 제안서는 이제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글로 써서 또는 설명을 통해서 상대방이나 감독관들에게 나의 의견에 동의할 수, 끄떡끄떡 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렵다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막히기 시작하죠. 아무리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요즘 이제 시장 선거한다고 아침마다 사람들 막 깃발 들고 막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예, 그 방법도 좋죠. 나 말을 잘 못하니 시끄러워서 상대방이 말이 안 들릴 거니까 여기다가 나는 누구입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고 써서 이러죠. 이것도 제안이죠. 네, 정말 훌륭한 제안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누구구나, 관심 없으면 안 볼 거고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누구구나, 어디에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설명하는 방법이잖아요. 제안은 프로포잘 실무에서는 그 제안하고 설명하는 거를 어떻게 잘 설명해서 우리의 상대방인 클라이언트나 재정지원처에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이해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이만하게 제안서 쓰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안서 내는 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감독관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재정을 나눠주는 평가자라 그러면 이만한 책으로 갖고 오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한 2페이지라고 해도 만약에 이만한 페이지로 온다면 한 페이지로 논문에 초록 쓰죠. 초록 쓰는 거에서 한 페이지 앞에 줄여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뒤에 필요한 보세요 하는 거랑 그냥 이거 툭 던져 놓는 거랑, 아니면 한 10페이지 정도 해서 압축된 말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써서 내가 뭘 하고 사는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극명하게 갈리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다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로 어떤 기본적인 이론 가치를 가지고 이론에 기대는 기초적인 배경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제안이라고 하는 게 뭔지, 기획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평가를 해야 되니 그 평가하는 방법들을 수치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죄송한데 그것도 조사론에서 다 배우셨어요. 그렇죠? 예, 사회복지 조사를 어떻게 할 거고, 프로그램 조사를 어떻게 할 거고, 사전 사후 결과를 어떻게 비교해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것도 다 배우셨어요. 예,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 잃어버려서 문제지.
예, 다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보면 조금씩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조금씩 사례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세요. 그리고 사전에 공부 안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왜? 사전에 공부해도 머리에 잘 안 나와요. 직접 당해서 써봐야 알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도 말씀드렸죠? 하나씩 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단 외부에 뭐 인터넷이나 어디 도는 거 참고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걸 참고를 누구 거를 했고 어디서 나온 걸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는 사회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는데 나는 그거 더하기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아이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면 단순히 그냥 친구들과 잘 노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평가에 관한 거,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것들을 다 좋은데 나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뿔이에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 없으면 예, 죄송한데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을 가져오신 거여서 요즘 지식재산권의 문제처럼 도둑질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저 레포트 내시면 죄송한데 C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으면 예, 좋은 점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분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저한테 레포트를 주실 때 네, 다 좋고 만약에 외부 거 가져왔으면 외부 거 가져왔다 쓰세요. 그것도 찾아보고 공부하신 거지. 그거 읽어봤으니까 내 마음에 많은 것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찾느라고 고생하시고 공부하셨잖아요.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내 생각은 내 느낌은 문제에 대한 중요도는 재정 지원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면 다음에 진짜 어떤 프로젝트에 내 앞에 닥쳤을 때 자신의 생각을 녹여서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번에 갑자기 나오는 프로그램 없어요. 죄송한데 지금은 예, 지금 사회 문제는 뭐든 외국의 사례나 뭐 우리 국내 사례나 아니면 뭐 통계청 사례나 국회 도사관 사례나 학문적인 어떤 논문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오히려 논문이 더 많죠. 예, 그거 똑똑한 사람 그거 갖다 채용해서 쓰면 돼요. 다만 그 사람들은 일반 보편타당한 것만 썼으니 내가 대상으로 삼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 또는 천안에 근무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봉서중학교 학생 아니면 오성중학교 학생 아니면 청수중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문제가 뭐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합니다 하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다른 것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내가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관계 원칙에서 얘기했던 거 7가지 원칙 있죠. 비에스텍의 관계의 실원칙. 저보다도 아직 안 외우신 것 같아요. 개이통수 비클비잖아요. 앞장은. 예, 개별하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요. 비밀 보장. 네. 우리는 비자비, 자기 결정. 뭐 비자비도 좋아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거든요. 그게. 예. 네. 비심판적 태도. 네. 그래서 7시간 바로 보셔야 되겠어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개별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개별화예요. 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 작성하는 사람도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봐도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왜?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클라이언트 관점이겠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은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현상의 문제를 개선해서 조금 더 낫도록 만들어서 클라이언트가 행복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돼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행복해야 되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클라이언트 중심이어야 되고 개별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행을 해서 나중에 행복을 얻어가야 될 사람 아니면 개선돼서 만족을 얻어가야 되는 사람도 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잘못되는 게 다 내 중심으로 바라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이 생각을 안 깨면 사회복지 하시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 생각이 깨져야만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예.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예.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더라고요. 예. 뭐 주변에 사람도 안 생기고, 예. 집에서도 어렵고, 예. 그걸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집에로 가져와서 집에서 연습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또 그거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한 거죠. 섞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지금은 어디가 있어도 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섞여 있습니다. 예. 완전한 이제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과목을 지금 16과목 정도 하셨죠. 필수로. 그거 교양 과목도 하시고 교류 분석도 하시고 심리 미술 치료도 하시고 뭐 다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격증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적용을 잘 못하세요. 임상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냥 책대로 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한데 책대로 하시면 그러시죠. 수많은 사람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지 않죠, 다. 네.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그 원칙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역량을 키워나가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역량을 키워나가시려고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도 상담소에 엄청난 많은 상담사들도 있고 케이스들도 많고 하지만 네, 그 중에도 꼭 안 돼서 도저히 포기하자 하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예, 그게 저한테 오죠. 예. 근데 그래도 다 해결해요, 돼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네, 하죠. 첫 번째 잠수 끼는 방법. 개별화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이니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긴밀하게 고민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세요. 우리 상담소 여긴데 빨리 오세요. 예, 가격도 좀 깎아드릴게요. 다른 데 가니까 18만 원 받았죠? 우리 한 13만 원이나 15만 원 해드릴게요. 예, 1시간. 그 1회기는 무료로 30분은 1회기 사전조사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비용이 안 넣어드릴게요. 예, 할 수 있죠. 예, 대신 제가 좀 고달프긴 하지만 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와요. 예,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와요. 예, 여러분들 상담 시간에 배우셨던 강점 관점. 클라이언트도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배우실 SVR. 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SVR. 사회적 역할 가치가 누구나 있다 이거죠.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해야 될 또는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이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어지는 게 클라이언트를 자선의 수혜자로만 볼 거냐 아니면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라볼 거냐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나랑 함께 일하는 동료나 배우를 클라이언트를 나의 동료로 볼 거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갖다 주는 사람으로 바라볼 거냐. 그렇게 되면 갑과 을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죄송한데 클라이언트가 먼저 알아요. 저 사람 나를 그냥 밥벌이 또는 돈벌이 그냥 시간 해서 그냥 시간 차면 돈 받아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죄송한데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리고 라포 형성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100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90을 해야 되는데 딱 10%에서 더 안 넘어가죠. 그리고 3회기, 4회기가 넘어갈수록 상담의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려서 점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중심을 놔두고 이 주변만 맹 돌고 시간이 다 끝나도 가요.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늘 공부하고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관계 원칙에서 기본이 안 지켜져요. 물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공적인 케이스로 가려고 그러면 또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 제안이 뭐 1년에 한 1억씩 받아서 사업을 해보고 싶으면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평가를 받을 때도 제안을 할 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다 받아왔는데 도에 가서 이제 보안 뭐 처리하고 저도 보안 각서 쓰고 학생분들한테만 제공해서 하겠다고 각서 쓰고 제출하고 서면 제출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다 제출하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3개 기관 제가 3개만 갖고 왔는데 3개 기관에 어디는 이사장이 오셨어요. 직접. 그리고 어디는 또 그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고 어디는 담당 이제 입사한 지 한 3년 차 되는 사람을 그냥 보내놨더라고요. 다르죠.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의 뭐 거기서 15년, 20년 하고 뭐 기관장도 있고 교수들도 계시고 뭐 행정하시는 부서에 뭐 중간 간부 이상급들이 되어서 있는데 질문하니까 대리도 안 돼, 대리 정도 되겠죠 아가씨가 막 벌렁벌렁 대답도 못해. 또 엄숙하잖아요. 분위기가 평가하는 거니까. 아마 긴장하느라고 질문하면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해서 자기네 할 얘기만 계속 반복돼서 연습해온 것만 대답을 하시는 그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년 4년 공부하셨던 거에 마지막 결과가 프로포잘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보면 보통 한 입사하고 OJT 끝나고 보통 프로젝트 처음 하기 전에 요번에 프로포잘 했는데 한번 제안서 선생님이 한번 써보지. 부서장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는 개인한테 안 시키고 팀별로 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혼자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 공부해서 4년 동안 뭐 넘게 공부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한번 김 선생 한번 해봐. 그 제안서 요번에 또 있는데 그거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 초록어린이울산재단에 다음 달까지 마감이라고 하니까 그거 읽어보고 제안서 좀 하나 기한해봐. 라고 하는 순간 4년 동안 공부한 거 싹 사라져요. 하얀 벽이 눈앞에 딱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시는 제안서 소리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중간간부 이상 되시니까 그렇게 제가 그래 바꿔봤어요. 자, 팀으로 하세요. 팀을. 거기 무슨 뭐 노인복지팀 뭐 하니까 그거 팀에서 팀 과제로 갖고 가. 부서별로 과제로 갖고 가. 그리고 슈퍼바이징 다 해줘. 중간중간에 가서 한 2주 지났으면 초안 한번 회의 때 갖고 와보라고 해서 봐주고 문제의 초점을 잘 가져가는지 그때 지금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획하는 거죠. 전체적인 틀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야, 지난 학기하고 똑같네. 또 안 이루어지네. 이때는 심판의 유소님이 나왔죠.
그러면 프로포잘을 만드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판매를 하고 싶어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제품이 뭔지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네. 사회복지에서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 시각으로 가야 돼요. 예. 사회복지는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요즘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젊은 외국분들이 많이 와서 엄청나게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품질도 좋고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가 갑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나가시죠. 저희 집사람도 그걸 쓰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사오고. 옛날에는 저희도 잘 몰랐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외국 갔다 오면 꼭 그 면세점에 들러서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가서 보여드리고 사갖고 갖다 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올리브영 사서 쓰세요. 다 사서 써요. 네,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판매되고 K-뷰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지만 하는 것들은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색감이나 자신의 어떤 미적 감각들을 높이는데 충분히 쓰인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사회복지의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는 프로포잘의 실무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 문제, 청소년, 노인, 청장년,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들,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그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되죠. 예. 두 번째,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공장에서 지금 만든 제품이 이전에도 비슷한 거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에디슨이 갑자기 전구를 만들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부분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우리 흔히 사용하는 거? 네 가지 하죠. SWOT 조사하죠.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뭔지를 평가를 하시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가 나오겠죠. 예. 이게 바로 기획 또는 홍보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사회복지 문제에서 사회 문제가 파악이 되면 과거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회복지 문제 프로포잘일 때는 과거의 프로그램들 또는 외국의 사례들.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복지 쪽으로는 경험들을 외국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외국이나 특히나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 걸 보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들.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지만 저희도 과학적인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숫자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이런 통계 자료들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통계청. 각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뭐 연말에 내는 백서나 총서, 예산 총서 같은 거 다 내죠. 결산 보고서 다 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회의사처나 국회 국회 도서관에 가시면 인터넷 많거든요. 자료 열람하면 엄청나게 사회복지에 관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교 도서관들 오픈된 거 많죠. 서울대, 뭐 국립대는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국립대 도서관에 보면 석박사 과정이나 뭐 학사에서 발표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논문들을 통계청과
기타 논문들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 딱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타사의 제품, ABCD 제품은 어떻고 우리 제품은 이렇다. 가격도 요래요래한데 우리는 남들은 150원에 하는데 우리는 100원에 똑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획의 단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국에서 어떻게 이 문제 파악이 어떻게 됐어?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라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예. 그게 기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그 과정의 일체의 과정인 거거든요. 수립하는 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랜은 그냥 단순한 계획인 거고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연속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 문제,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질풍노도의식이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 적국들이 우리한테 침투를 못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한테도 항상 긴장감을 주시죠. 예, 이 친구들이. 자, 그럼 이런 천방지축의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뭔데? 결국엔 어디로 하고 싶은데 꼴이 뭐냐? 목적을 어디로 둘 건가를 먼저 정해야 되죠. 예. 고등학교 또는 청소년기 시절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는 여러분들 인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릭슨의 발달 단계 청소년기에 해야 될 게 뭐죠? 주도성. 답을 나오거든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 8단계를 보시면 영유아기, 그 다음에 학령기, 청년기, 총 인생을 8단계로 나눠서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에릭슨. 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장년기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청장년기에 건강한 성장을 했을 때는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실패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들, 주도감과 좌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기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자존감인 거죠. 예. 아니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길을 뛰어오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좌절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기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의 에릭슨의 발달계에서 정한 좌절감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외톨이냐, 공부를 안 하느냐, 아니면 아이들과 사귀지를 못하느냐, 아니면 게임에만 중독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다른 것만 하고 있느냐. 아이는 전인적인 교육과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부족한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채우면서 하위 목표에서 다루는 거죠. 아이가 너무 놀기만 하면 어쨌든 아이가 성취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인간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 둘, 셋 더 하면 돼. 5, 6개 세워서 요 하위 목표를 달성하면 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즉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까지 만들어가는 거.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전체의 과정이 기획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객관적인 거냐 하는 거죠. 아이가 하위 목표 1, 2, 3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 아이의 성취감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죠. 수치로 보여줘야죠. 그게 여러분들 까똑똑 하시고 조사를 해서 다 공부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AB 단일사례 실험 설계라고 하죠. 아이가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시작점이고요. 아이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시간이 이게 기회고요. 그러면 아이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존감이 여기였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보니 요만큼 올라갔다고 볼까요? 빨리 알기 쉽게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시기죠. 이게 A입니다. 이게 B. 단일사례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건 내가 계획한 프로그램 하나 또는 둘, 세 개를 하기 전에는 값이 얼마였고 성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니 이만큼 올라왔어. 또는 떨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그대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값들을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효과성이 없다. 그럼 이 프로그램 채택되지 않을 거예요. 네, 기각해야죠. 네, 그래서 효과성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통계 자료로 발표되고 학문으로 발표된 것들은 다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조사론에서 이야기한 표준 척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행 환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표준 척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척도를 이용한 것들은 그 결과값들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죠. 프로그램이 좋게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론에서 배운 척도 이런 것들을 이런 데도 실제로 다 해서 프로포잘을 할 때 그 값들을 다 적용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척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어떤 환경들, 검사를 조사론에서 공부하신 것들 뭐 A-B 설계해서 단일사례 실험 설계만 하느냐 아니면 또 하는 것도 있었죠. 또 A-B도 있었고요. 단일사례가 아니라 이중사례 설계 또는 A-B-A 설계.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초입에 검사를 하죠. 근데 대개교 사회복지는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프로그램을 잊어버리죠. 예. 왜요? 왜 성적이 올라가는데 유지 못하고 떨어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의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또 외생 효과라고 해서 사람의 외부에 다시 그 기존의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그 과거의 경험들, 좋았던 경험 아니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사후관리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는 프로그램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천천히 하나씩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의 목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도하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 환경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민하고 팀으로 하는 게 어느 날 혼자 온 친구 서울대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 네. 죄송한데 서울대 나와도 못해요. 네. 그건 놀이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임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그 과정에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기획의 효과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야 역시 이번 학기 마치고 내년에 시험 볼 때 여기는 그래도 한 서너 분 나오실 것 같아요. 합격자가. 효과성,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한 목표가 이루어졌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간다 할 때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서울 도착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해서 어디야? 서울입니다. 그럼 효과성을 달성한 거죠. 효율성,
돈이 얼마 들었냐 이 얘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제일 비싼가요? 비행기가 제일 비쌀까요? 서울을 비행기 타고 가본 적이 없어서 비행기가 좀 비싸겠죠? 예, 기차도 다르죠. 요즘 나온 KTX는 좀 더 비쌀 거고 서울 가는데 2만 원 얼마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3,000원, 4,000원 주고 타고 가던 생각하다가 너무 옛날이네. 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네. 그 버스 타면 얼마죠? 뭐 한 10,000원 정도 나오겠죠? 비행기 타면 5만 원 나오고 5만 원? 4만 원? 2만 원? 10,000원? 자전거 타고 뭐 물만 한 그릇 사 먹으면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70km 확 한번 달려보죠. 뭐 이렇게 다른 거죠. 비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목표를 이루었는데 누구는 10,000원 들여서 하고 누구는 2만 원 들여서 누구는 5만 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을 하는 이유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만 원 내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10,000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인 어떤 관점으로 10,000원 들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 그러면 효율성에서는 최고죠. 예. 서울 간 건 다 똑같지만 근데 왜 효과성과 효율성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느냐, 우리 환경이 다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받는데 서울 한번 갔다 오는데 5만 원씩 쓰면 집사람이 가만 두겠어요? 안 되죠. 우리 생활비의 20분의 1인데 예. 뭐 들어가고 하면 월급날 지나면 집에 집사람하고 저었을 욕도 딱 남는데 거기에 뚝 떼서 누가 썼다 그럼 큰일 나죠. 예, 집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써야 되죠. 저희 환경에서. 그리고 그 10,000원짜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는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다양한 외생 변수에 의해서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적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옵티마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설령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현재 여건에서 가장 최적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기 위한 고민이 기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재용 씨처럼 하면 여기 천안 삼성전자 올 때 헬기 타고 오더라고요. 예, 바쁘니까. 서울 본사에서 헬기 불러서 10분 만에 와서 일 보고 점심도 먹을 시간 없으니까 회의 딱 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 가면서 그 배달을 해놓으니까 그거 들고 초밥 들고 가면서 초밥 먹고 다시 서울 가서 다시 또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상관없이 효율에 상관없이 효과를 달성하는 거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채무성입니다. 기획을 하는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무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 가치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뭐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죠, 저희가. 자, 그러면 사회복지 가치는 뭘 표현해요? 사회복지는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 끝났습니다. 저희 정의 다 했죠. 4년 동안 배운 거 과 대표 선생님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그럼 가치는 뭘까요? 사회복지 가치. 이거 좀 벗고. 이렇게 잘 해놓은 게 서로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데요. 정답 없습니다. 네. 사회복지 가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라고 그러니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회복지 2급 따면서 사회복지사의 가치 기준, 윤리 기준, 윤리 강령 다 받으셨는데 종이만 생각나죠? 종이가 빨간 건가 하얀 건가 파란 건가 받은 것 같은데 2급이라고 써 있었고 네. 다양합니다. 사회복지 가치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가치 또는 윤리 기준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가 될 가치 기준 거기에 비밀 보장도 들어있죠. 내가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가치이자 윤리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공공의 선을 추구합니다. 공공의 선.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멋지십니다. 저도 안 읽었어요. 책이 이만해갖고 집사람이 사서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 이렇게 보다가 아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야. 예, 너무 두껍다. 글씨도 너무 작고. 예, 이거 읽다가는 눈에 녹아놓고 아주 심각해지겠다. 안 읽었죠. 외국 서적에서 나온 초록은 몇 개 읽었어요. 예.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야기한 정의도 몇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똑같아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 공공의 합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의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물론 뭐 100% 모두는 아니겠지만 예,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51%는 그래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도 타당해라고 끄떡끄떡 할 정도에 돼야 된다는 어떤 행위나 생각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는 공공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공공에 우리 모두 포함돼요. 저도 행복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도 행복해야 되고요. 또 그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죠. 제가 행복하고 상대가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사회가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거고요. 이 지역사회가 다 행복해진다라고 그러면 국가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더 확장하면 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 전쟁 얘기를 하자는 저 미국의 그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 예,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예.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참 재미있는 뉴스를 아침마다 보고 있어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는 걸 왜 건드려가지고 미래에 얼마나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심히 불쾌합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아주 심히 불쾌합니다. 네. 한 10,000km 나가는 저격총 하나 있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한번 날려주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가치를 지키는 게 책무성.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하거든요. 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책임의 책, 의무의 무, 책무성입니다. 사회복지는 책임도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가치와 윤리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도 가끔 제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혼란스러울 때 예,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그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학자가 이야기한 기획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기획은 무엇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거고요. 또 반드시 방법이나 적절한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녹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경험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 누가 할 건데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 CPR 응급구조 교육 다 받아보셨죠? 예. 환자 의식 확인하고 두 번째 뭐 하죠? 기도 확보하고 편안하게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선생님 까만 아니면 하얀 스웨트 입은 선생님 112에 신고해 주세요. 이걸 안 하면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하겠지 하고 다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119 안 눌러요. 이걸 제가 저희 회사에서 느꼈다. 이사장이 야 그것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시켜놨더니 아무도 안 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내가 분명 시켰는데 우리 회의 때 하지 않았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결과물이 나한테 없지? 아무도 서로 눈치 보고 대답 안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팀별 프로젝트 해 그러면 과장 언제까지 나한테 2차 갖다 줘? 그 팀 시간 얼마나 주면 돼? 2주? 오케이 2주에 초안 내 책상에다가 딱딱 찍어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도 프로포자를 할 때도 기획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들이 꼭 챙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데 아무도 안 해요. 제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을 최소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자. 예. 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제 일을 할 거니까. 그래야 제가 편해지죠. 그래야 제가 할 일 없이 그냥 출근만 해도 월급 받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죠. 제 할 일을 최소화하자 이게 제 주의예요. 그러려면 자꾸 훈련시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때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자, 기획은 기획의 특성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셨던 과정들입니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거 지우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이니까요. 5분 쉬었다가 10시 36분에 하겠습니다. 네. 요게 지난 학기 보는 이게 문제네요. 뭘로 해야 돼? 지금 이건데 안 지우니까 안 지워지는 거야. 모르겠어.